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교재 148페이지 봅시다. 네, 148페이지는 1번 챕터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소개되어 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8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챕터 별표 8개 해두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개입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부가 부동산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이처럼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이처럼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크게 두 측면입니다. 자,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경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용어 정리합시다. 시장에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켜 준다면 시장이 때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하는데 실패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 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은 시장기구 스스로 자원의 최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시장이면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멘트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네, 자, 인류 가정도 시멘트 말씀드렸는데, 시멘트를 이런데 우리 국내 경제만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국내 경제 갔는데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가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얼마입니까? 100만 포. 그럼 시멘트를 생산해서 하루에 100만 포를 생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겠지요. 그래서 자원의 최대 배분은 달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한데 이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어떤 이유에서 시멘트를 200만 포 생산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200만 포 생산해버린다. 그럼 사회적 필요보다 생산이 많아지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과대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과대 생산이다. 이처럼 이제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200만 포 생산한다면 시멘트 남아돌잖아요. 자원의 낭비를 할 수 있겠죠. 최적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다음은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포만 생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사회적 표현보다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50만 포만 생산한다면 어떤지. 자, 시멘트는 부족하다 아우성이겠죠. 또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불구하고 50만 포 생산할 때 설비를 놀리는 셈이 되겠죠. 자원의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한다면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시장의 실패란 이야기예요. 하여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생산에 대한 정부는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만큼 생산 속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적게 생산하면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적극 장려된 걸 우리 조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산을 적극 장려해서 사회적 필요만큼 생산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습니까?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정부는 정치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회적 목표에도 여러 있겠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택을 공급시켜주겠다. 이도 어때? 사회적 목표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 이제 저소득계층에서 임대를 보여줘야겠다. 이도 어때? 사회적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뭐 기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실편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병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는 또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느끼면 당연히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이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직접적 개입 방법, 다음은 간접적 개입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한다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분은 어디에 포함시키는가? 간접적 개입 방법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린다. 참고하시고 자 우리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분 또 한 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우선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에선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때 직접 개입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 같은 게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는 이야기에서 직접 수행하더라. 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조세, 다음은 이제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법의 대표냐가 뭐가 있습니까? 금융, 조세,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간접적 개입 방법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금융, 조세,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다. 저 공사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공적 주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공적체가 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동산에서 공급책을 수행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도 어디다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일통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모두가 뭡니까? 조세잖아요. 조세니까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나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그때 LTV, DTI 모두가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하향 조정하겠다 대출도 적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TV, DTI는 모두가 뭐와 관련됩니까? 금융과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